안녕하십니까. 레스모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이자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주독 채널의 유태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증권사를 다니다가요. 퇴사를 하고 전업투자자 생활을 꽤 오랜 기간 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보니까 구독자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4, 5만 명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한 걸로 따지면 이제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그나마 저희 그런 좀 솔직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오픈을 하자. 제가 처음에 뭐 전업투자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뭐 큰 손실을 났던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고 저만의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주식 유튜브에서 다양한 뭐 종목이나 뭐 기법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차별화를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뭐 그런 기법이나 이런 전략들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좀 신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뤘어요. 이게 주식을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워낙 많잖아요. 시장이 내가 항상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종목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주인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장이 워낙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만한 약간 요소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나, 약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주제들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인드를 조금 잘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히 뭐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 주셔서 좀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훈남이시고 잘생기셨는데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뱃사부님은 당연히 경력도 워낙 많으시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멘탈이야 뭐 사실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멘탈이야 뭐 이렇게 깨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는 보통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지. 노하우나 약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보다 이제 이게 사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경험으로. 공포가 이렇게 오면은 역으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포가 오면은 이제 사야 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떨리지만 경험으로서 이제 공포에서 이제 손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감정은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이성으로는 이거는 지나고 나면은 기회다. 그렇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게 뭐 때로는 이제 그 당시에 또 희열을 느낄 때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막 떨어져 주면은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인 거죠. 종목별로는 그렇고 시장에서는 또 좀 쫄리긴 하죠. 과연 바닥이 내 나름대로는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거기도 깨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심심. 맞죠. 경험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게 주식을 지금 시장을 계속 보는 거는 10년이 됐는데 근데 매번 하락 사이클이 오면은 약간의 조정 사이클 오면은 근데 매번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의 영역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봐서는 그 경험치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좋으신 분을 강의를 듣고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마인드를 자꾸 이제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걸 이제 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제가 신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신법 또한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신법에 대해서 한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은데 그 신법이 어떤 거죠? 지금까지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다 신법에 솔직히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신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우리가 딱 시장을 경험하면서 실수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원인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탐욕이고 하나는 이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 감정에서 다 모든 사고나 일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욕이라는 것도 내가 여기서 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뭐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나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더 욕심이 생겨서 뭐 잘못된 판단을 한다던가 공포도 충분히 좋은 해서거나 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그 본능의 그 감정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안 좋은 뭐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손절매를 한다던가 결국에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방법을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내가 정말 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도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도 그거를 저도 딱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어디서 나올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본인만의 확실하게 기준이 딱 쓰고 그러니까 그게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확실하게 그런 기준, 딱 방향성이 잡히면요. 그게 뭐 배사모님도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내가 이 회사는 확실하게 좋은 회사라는 거를 알고 성장할 거를 아는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간을 길게 보면은 나는 높은 확률로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나 아니면 뭐 내 본능에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에서도 그게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는 거를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신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정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동전을 던진다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반이죠. 정확하게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번만 던지면은 정확하게 5번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앞면만 뭐 9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거의 50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기법이나 전략들을 높은 확률의 전략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만들어서 뭐 이거는 70%짜리, 이거는 80%짜리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야.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 때문이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열심히 검증을 해오고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그래 지금은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지키면서 1년, 6개월, 1년, 2년 계속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략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쌓인다. 결국엔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게 딱 잡히고 좀 더 길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은 이런 신법을 조금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평온해 보인다.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 오리인가요? 오리가 이제 물속에서 계속 바쁘게 졌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온해 보이기 위해서는 뒤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속 그거를 내가 매매했던 거를 계속 복기를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겉으로 봤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잘 하고 시장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 신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궁금한데 거기 실패를 한번 하시고 나서부터 네네네. 지금까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수익률 제가 그게 아니면 그럼 얼마가 됐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금액이요. 제가 딱 평균으로 한번 딱 해보니까요. 한 단리 기준이에요. 근데 단리 기준으로는 단기 매매 계좌만 봤을 때
한 월 한 5% 정도? 월 평균적으로? 5%. 네. 월 5%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60%인데, 그죠? 네네네. 그 정도 나왔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이제 장기 투자 계좌로 다 이제 보내는 거죠. 아, 장기 투자 계좌로? 네. 그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복리를 좀 이용하자. 네네. 그리고 저는 전업 투자니까 단기 매매 계좌만큼은 캐시플로우로 잘 활용하고 대신에 제가 월 5%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저는 이제 욕심을 많이 안 내고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잖아요. 막 월 100%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중도 굉장히 줄여가면서 한 종목 많이 들어갈 때 단기 매매 계좌에서 뭐 10%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금 대비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내는 게 일단 목표긴 합니다. 그럼 뭐 금액을 일정 그럼 금액을 뭐 하는 건가요?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 예를 들면 1억이다. 네. 1억에서 수익 나는 거는 계속 다른 계좌로 빼고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신법이랑 연결이 돼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어느 순간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갑자기 너무 큰 돈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네. 그 그릇이 다 달라요. 내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세팅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또 신법 유지에 되게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저만의 그릇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제가 감당하기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장기 투자나 다른 포트로 그냥 옮기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릇이 조금씩 커지는 걸 좀 느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단기 매매 계좌를 또 점점 시드를 좀 늘리고 있죠. 그럼 이제 보니까 단기 투자도 잘하고 스윙도 아까 제가 보기로는 스윙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장기 투자도 물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 단기 투자를 보니까 주로 스윙인지 단기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주로 뭐 상승이 파동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눌림목이 올 때 주로 매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단기 매매는 기준이 그러니까 단타든 스윙 투자든 간에 그거는 솔직히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매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때부터 매매를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절정이 될 때까지 결정이 되기 바로 전, 좀 보수적인 분들은 완전 절정이 되기 바로 전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단기 매매는 딱 접근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때부터 절정에 이르기 전까지, 딱 그때까지 매매를 하는 게 단기 매매의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반대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 사서 절정이 됐을 때 좀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 매매만큼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거래 대금이 들어오거나 차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확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확실하게 오른 또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 테마, 무슨 테마인지. 왜냐면은 뭐 최근으로 보면은 뭐 메타버스나 뭐 원전이나 2차전이나 이런 것들 워낙 또 강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확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종목들로 최대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시작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 번도 쉬는 거, 그러니까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조정 꼭 주죠.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조정을 주는 게 이제 눌림목이라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관심을 받고 있고 이유가 있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조정을 주면은 반드시 추가적인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이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 디테일을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료도 이게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인지 또는 이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어거진데 뭐 이런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게 가장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많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 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 당연히 조정 없이 계속 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거기서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높은 확률로 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기본 그 눌림목에 대한 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완전 데이 트레이더보다는 좀 스윙 전략이 좀 많이 가깝네요. 데이도 이제 좀 저는 다 이제 완전 스캔만 빼고는 거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어요. 좀 데이도 왜냐면요, 제가 눌림목으로도 공략을 하지만 눌림목에서도 이제 조금 스윙에 가까운 눌림목이 있고, 아니면은 좀 완전 단기 눌림목이 있어요. 단기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뭐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뭐 5일선 네. 이런 것들을 막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눌림목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 눌림목이라는 게 제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오늘 샀는데 오늘 마지막에 오늘 확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팔게 되면은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만약에 반응이 안 나오고 며칠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스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에 너무 집착을 한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기계적인 타점과 그런 원하는 지지 저항대로 분석해서 뭐 그런 거에서 기준이 그냥 오늘 주면 오늘 파는 거고 아니면은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데이로 갈 때도 있고 스윙으로 가져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차트를 잘 보니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일단 대량 거래 뭐 예를 들면 양봉이 하나 나왔다. 우리가 이제 보는 그 거래가 만약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이게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일단 판단이 내려졌어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뭐 위에서 쉬는 눌림목도 나올 거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 눌림목도 나올 거고, 뭐 조정을 주는 눌림목도 나올 거고, 횡보하는 눌림목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캔들상이 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캔들이 아직 끝단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평선을 보는 기법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 어떤 기법인가요?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3일선, 3일선, 5일선 매매를. 네네, 3일. 전업 투자나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게 그렇죠. 3일선 많이 보죠. 꽃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저의 거의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추가적인 눌림목 뭐 11선이나 21선인데 단순하게 그 이평선만 본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그렇게 짓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점에 대한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세부적으로 조금 나뉘긴 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또 주봉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주봉으로. 네, 주봉으로도. 분봉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분봉은 안 보세요? 분봉은 그냥 간단하게 흐름이나 매수나 매도 진입할 때 체크하는 정도.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보고 보통은 이제 이평선 기준 눌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딱 지표를 막 현란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보조지표 막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딱 그냥 주지표 3개밖에 안 봐요. 주지표라고 하면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3개밖에 없잖아요. 딱 그것만 가지고 저는 심플하게 저희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사실상 왜냐면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차트만 본다면은 막 여러 개 보신 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상 그거 차트만 보는 거는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게 안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 심리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종목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투자 심리는 뭘로 보죠?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 끝나고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미국장에 어느 섹터가 강했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디가 약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전장 심리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좀 중요한 또 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만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났어. 그럼 우리나라의 오전에 단기 매매, 단기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겠네? 그러면 오전에 사람들이 많이 팔겠지? 그러면은 그 많이 팔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나는 그러면은 강한 종목, 센 종목, 좋은 종목을 그 저점에서 잘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를 좀 역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도 그냥 최근에 섹터에서 여기에서 뭐 돈이 많이 몰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 섹터에서는 그 전에 강했는데 많이 소외받고 있다. 근데 지금 아직 충분히 재료는 살아있고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뉴스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리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뭔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좀 경험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들면서 이걸 다시는 또 잊지 않는 거죠. 기회가 왔을 보조 때. 지표는 따로 활용 안 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냥 주지표 3개만 봅니다. 우리 이 고수들은 원래 심플하게 많이 안 보더라고요. 많이 안 보고 많이 안 보는 게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정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주지표를 파생해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보조지표를 안 봐도 이게 어느 자리겠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 물론 이게 헷갈릴 때는 봐도 되겠지만 뭐 주지표만 봐도 지금 보조지표 이거 딱 보면은 이런 상황이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는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굳이 뭐 안 봐도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주지표로 보조지표를 파악하시는.